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10나노급 D램 공정의 미들 엔드 오브 더 라인 중간 단계 공정이죠. 그 2편입니다. 지난 시간에 가장 중요한 비트 정보를 연결하는 구조, 바로 비트라인을 형성하는 과정을 살펴봤었습니다. 이 D램에서 10나노급이라는 극한의 미세 공정에서 이 캐패시터란 매우 가늘고 길죠. 이 수십억 개의 기둥들을 어떻게 쓰러뜨리지 않고 세울 수 있는지 그 놀라운 제조 레시피를 지금 바로 살펴봅니다. 자, 설계도를 펼치고 바로 떠나보시죠. 이전 단계에서 우리가 공들여 만들어 놓은 D램의 구조물을 잠깐 들여다볼까요? 저 아래쪽 셀 지역에는 B캣이라고 불리는 매립형 트랜지스터가, 그리고 퍼리퍼럴 지역에는 하이 K 메탈 게이트, 이 플래너 형태의 모스펫들이 만들어져 있군요. 그리고 트랜지스터 위에는 우리가 절연막 ILD1을 깔고 그 위에 요 빨간색, 핑크색의 빈라인과의 절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차게 지면과 수평으로 지금 빈라인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물론 빈라인과 트랜지스터 사이에는 디렉트 컨택을 통해서 바로 셀 활성 영역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위에 높은 구조물,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캐패시터를 지어야 하는데요. 이 캐패시터가 안착할 일종의 착륙장인 랜딩 패드가 캐패시터의 노일 영역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마 저번 영상에서 다뤘던 내용인 것 같고요.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가 셀 캐패시터를 만들어 보는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캐패시터라는 빌딩을 세울 차례인데요. 먼저 캐패시터의 높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높이를 결정할 일종의 거푸집 역할을 하는 몰드 산화막이라는 두꺼운 산화막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몰드 산화막이 될 텐데요. 아주 두꺼운 산화막을 쌓아 올립니다. 주로 PETOS라는 물질을 사용하는데 결국은 원재료가 뭐냐에 따라 부르는 명칭의 차이일 뿐이고요. 절연막, 실리콘 산화막의 일종입니다. 이 높이가 매우 높아서 무려 2마이크로미터까지 높은 두께를 우리가 증착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지금 다루는 이 나노 세계에서 이 정도의 두께란, 그리고 이 높이란 어마어마한 마철로를 짓는 셈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마치 바늘과도 같이 가늘고 높고 얇은 기둥들을 만들 텐데요. 이 기둥들이 그냥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조금만 외부의 충격이나 클리닝 때 어떤 물의 표면 장력 같은 것들이 작용하면 와르르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이 몰드 옥사이드를 올리는 중간 과정에 여기 보면 서포팅 레이어라고 불리는 단단한 물질, 주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나 실리콘 카본 나이트라이드, SiCn이라고 하죠. 이런 단단한 물질을 중간에 이렇게 층을 만들어서 이것이 나중에 이 얇은 캐패시터 기둥들을 지탱하도록 하는 지대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뒤에 보시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결론적으로 요약하자면 일종의 몰드, 거푸집 역할을 하는 옥사이드를 두껍게 올리되 그 중간에 이 서포팅 레이어, 단단한 물질을 삽입해서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우 깊은 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 하드 마스크가 올라가게 됩니다. 수백 나노미터 정도 두께로 매우 두꺼운 하드 마스크가 올라가는데요. 주로 ACL이라고 불리는 비정질 탄소막 또는 실리콘 옥시나이트라이드 같은 것들이 단독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사용되는데요. 자, 이 하드 마스크는 뒤에 우리가 하게 될 식각 공정에서 이 몰드의 산화막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그 준비 작업이 이제 끝났으면 이제 캐패시터를 만들 모든 준비가 끝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깊은 랜딩 패드까지 떨어지는 깊은 구멍이 보이시나요? 디램 공정 중에서도 악명 높기로 유명한 극한의 난이도, 바로 캐패시터의 홀 시각, 하이 애스펙트 레이시오 애칭이라고 하죠. HAR 애칭 단계입니다. 우리가 쌓아 올린 두꺼운 이 몰드 옥사이드의 두께에 요 폭에 비해서 이 깊이는 무려 50배가 넘는 그야말로 바늘구멍을 무려 칩 하나당 수십억 개를 뚫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만 뚫리다 멈춰 선다든지, 또는 식각이 너무 깊어져서 과도하게 관통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칩은 바로 페일이 돼버리죠. 자, 이런 그 고난이도의 식각을 해내기 위해 극저온 식각, 크라이오제닉 애칭이라고 하죠. 또는 고에너지 플라즈마 라이 같은 최첨단의 기술들이 최근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삐끗해도 바로 불량으로 이어지는 피가 말리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우리가 만들어야 될 이 셀 캐패시터의 모식도를 보고 계십니다. 이 대롱같이 얇은 실린더의 단면을 이렇게 보시면요, 캐패시터랑 결국 두 개의 도체 사이, 금속 사이에 유전체가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 보면 이런 실린더의 단면을 보시면 양쪽에 TIN 이라는 두 개의 금속 전극이 양쪽에 전극을 역할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우리가 캐패시턴스를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유전상수가 높은 하이-K 다이렉트릭, 하이-K 유전체를 요 사이에 삽입시킨 구조예요. 자, 이걸 실린더의 내벽을 따라서 쭉 이런 캐패시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표면적이 넓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용량을 최대화하기 위해 이런 실린더의 구조를 택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런 그 대롱처럼 가늘고 깊은 이런 실린더 형태의 캐패시터는 너무 구조적으로 취약해서 조금만 방심하면 공정 중 무너져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캐패시터의 공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소개하는 것은 한 가지 알려진 방법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공정이나 또는 양산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공정의 다른 방법이나 구조상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잘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매우 깊은 구멍을 성공적으로 우리가 뚫어냈다면 이제 그 안쪽 벽을 따라 먼저 제일 아래쪽에 하부 전극이라고 첫 번째 전극을 입혀야 되고요. 이걸 우리가 하부 전극 또는 스토리지 노드 콘택이라고도 부르는 첫 번째 전극이 요 그림상에는 핑크색 얇은 막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데요. 이것이 바로 버텀 일렉트로드, 주로 타이타늄 나이트라이드를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워낙 깊고 가는 콘택에 빈틈없이 스택 커버리지를 유지하면서 증착돼야 되기 때문에 주로 ALD 기술을 이용해서 아주 얇고 균일하게 우리가 마치 페인트를 바르듯이 균일하게 발라야 합니다. 자, 그 위에 이제 유전체가 올라가야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능한 한 유전 상수가 높은 하이-K 다이렉트릭을 입게 되는데요. 이때 주로 사용하는 물질이 해프늄 옥사이드라든지 GAG라고 불리는 이 GAG는 지르코늄 옥사이드, 알루미나 지르코늄 옥사이드의 3중층입니다. 자, 이것들이 다 하이-K 유전체인데요. 이러한 그 복합층을 사용하든 또는 단일층을 사용하든 여러 종류의 하이-K 유전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것 덕분에 좋은 공간에서도 우리가 충분한 정전 용량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 캐패시터의 핵심인 하부 전극과 이 노란색으로 보이는 유전체 증착이 완성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걸 보시면 이런 캐패시터의 구조에서는 실린더의 내벽의 면적만을 우리가 캐패시터의
용량에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뭔가 아쉽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실린더의 양면, 즉 요 내벽뿐만이 아니라 바깥 실린더의 바깥면도 우리가 유전체를 입혀서 거기에서 또 캐패시턴스가 생길 수 있도록 하는 2배의 우리가 정전 용량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양면을 다 사용하는 공정 방법을 지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모양은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실린더, 단면을 보면 실린더를 만들고요. 여기 빨간색이 버텀 일렉트로드, 하부 전구입니다. 주로 TIN을 사용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요 연두색으로 보이는 요 유전체가 바로 하이케 유전체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실린더 내벽과 실린더 외벽을 같이 감싸고 있죠. 그래서 2배 면적을 우리가 캐패시터의 정전 용량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에 요 회색으로 보이는 상부 전극, 탑 일렉트로드를 입히게 되면 바로 실린더의 양면을 다 사용하는 그런 캐패시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캐패시터를 만들려면 우리가 어떤 공정을 거쳐야 할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랜딩 패드 위에 이렇게 두꺼운 몰드 산화막을 올리되 중간에 요 서포터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를 중간에 하나 또는 여러 개를 증착해 주게 됩니다. 지금은 설명의 편의상 서포터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는 하나만 그렸지만 실제 최근 들어서는 이 서포터 구조는 2층 내지 3층으로 보다 견고하게 실린더를 붙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하드 마스크를 올리고 리소그래피를 통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깊고 아주 좁은 실린더를 파기 위한 일종의 깊은 구멍을 파내려 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엣지 스탑 레이어가 있으니까요. 랜딩 패드 직전까지 이런 깊고 좁은 콘택을 판 뒤에 마지막으로 스토퍼 나이트라이드를 식각하게 되면 랜딩 패드까지 이 홀이 열리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하부 전극에 해당하는 TIN, 금속 전극이죠. 이걸 아까도 얘기했듯이 ALD 방식으로 우리가 빈틈없는 스택 커버리지로 얇게 하부 전극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 위에 우리가 희생산화막이라는 sacrificial oxide라고 하죠. 옥사이드를 위에 채워 넣게 됩니다. 자, 이 경우는 이런 좁은 구멍 안에도 잘 옥사이드가 차들어갈 수 있는 아주 유동성이 좋은 옥사이드를 이용해서 갭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종류의 옥사이드로 채우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엣치백을 한 뒤에 CMP로 평탄화시키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요 하부 전극, TIN 하부 전극을 중심으로 가운데도 희생산화막, 바깥에도 희생산화막이 있는 그러한 형태의 구조가 얻어지게 됩니다. 너무 빠른가요? 자, 그 다음에 잠깐 보시면 이제 이 옥사이드, 희생산화막이라고 불렀던 이 옥사이드는 다 걷어내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생산화막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TIN이나 다른 구조물은 잘 식각이 되지 않고 산화막, SiO2만을 잘 식각하는 그런 조건 하에서 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식각이 됩니다. 여기 지금 서포팅 레이어가 아까 있다 그랬고요. 실리콘 나이트라에 해당하는. 자, 여기 안쪽은 이렇게 서포팅 레이어가 없으니까 식각이 깊숙이 진행되겠지만 바깥쪽은 서포팅 레이어가 가로막고 있죠. 자, 여기까지 식각을 한 뒤에 다시 리소그래피를 통해서 이 서포팅 레이어를 보시면 요 사이사이에 요게 실린더고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위에서 전자명 사진을 보고 있는 거고요. 이런 실린더 모양 사이에 요 서포터들이 마치 메쉬 형태로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구조를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요. 여기 다시 3차원적인 사진을 보시면 이 가는 실린더가 무너지기 쉽기 때문에 이 중간에 서포팅 레이어가 이렇게 마치 붙잡고 있는 고리처럼 이 모든 실린더들을 연결하고 지탱해주는 일종의 그야말로 서포팅 레이어인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리소그래피를 통해서 바로 요 부분이 바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서포팅 레이어인데요. 이 서포팅 레이어를 식각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식각한 뒤에 다시 남아있는 잔여 옥사이드를 다 식각해주면 바로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실린더가 위태롭지만 이렇게 가늘고 긴 실린더가 서 있는 형태가 되고요. 사이사이에 이런 서포팅 레이어들이 요 무너지기 쉬운 대롱과 같은 실린더들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도 보시면 요 단면에도 요 메쉬 형태의 실리콘 나이트라이드들이 요 가는 캐패시터들을 붙잡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하이케이 다이렉틱, 아까 해프늄 옥사이드나 GAG 계열의 복합 하이케이를 증착한다고 했는데요. 이런 그 하이케이 유전체를 증착을 해주게 되면 요 연두색이 하이케이 다이렉트릭입니다. 증착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상부 전극 TIN을 다시 증착해주고 위에 도핑이 되어 있는 폴리실리콘이나 아모포스 실리콘 저어모늄 같은 이런 실리콘 계열의 물질을 상부 전극으로, 이걸 플레이트 폴리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플레이트 폴리를 증착함으로 인해서 실린더의 상부와 하부 전극을 마무리하게 되죠. 자, 이 플레이트 폴리는 우리가 필요한 부분까지는 공통적으로 모든 실린더 형태의 캐패시터의 상부 전극은 콤먼입니다. 그러니까 즉 상부 전극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굳이 리소그래피나 식각을 통해서 나눌 필요는 없지만 필요에 따라 어느 부분은 우리가 커트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플레이트 폴리, 이 위에 올라가는 플레이트 폴리도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는 리소그래피를 하고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식각을 한 뒤에 마지막으로 열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열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이 폴리실리콘이 보다 안정적인 구조를 갖게 돼요. 자, 이게 왼쪽에 보시는 사진이 물론 정확히 10나노급 D램은 아니지만요. 좀 10나노급 D램은 지금 어디에도 우리가 단면 TM 사진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좀 오래됐지만 90나노급 삼성의 D램의 단면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고요. 여기가 셀 지역입니다. 오른쪽은 캐패시터가 사라진 지역이니까 퍼리퍼럴 지역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텅스텐 빈라인이 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실린더 형태의 무려 1.8 마이크로미터의 높이의 아주 가는 캐패시터 실린더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했듯이 이 상부 전극 TIN 위에 콤먼 플레이트에 해당하는 폴리실리콘 플레이트가 콤먼으로 모든 이 실린더의 상부 전극을 연결하는 그런 구조로, 하지만 퍼리퍼럴 쪽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끊어져 있죠. 그리고 셀 쪽에 보시면 이게 트랜지스터인데요. 이거는 알캣의 형태입니다. 좀 시간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트랜지스터의 단면을 잘라서 보시면요. 이 당시 90나노급 D램에서 사용했던 이 캐패시터의 단면 구조는 하부 전극도 TIN이고 상부 전극도 TIN이고 그 사이에 들어가는 유전체는 Al2O3와 하이프늄 옥사이드의 복합 유전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런 모양인 거죠. 여기 이 경우는 요 아래쪽이 TIN 하부 전극이고요. 요 연두색 녹색으로 보이는 요 실린더의 양면을 다 둘러싸고 있는 요 유전체가 알루미늄 옥사이드와 해프늄 옥사이드의 복합 유전체고요. 마지막에 상부적, 요 빨간 것이 상부 전극이죠. 그래서 상부 전극은 TIN과 그 위에는 도핑된 아모포스 실리콘이 둘러싸고 있는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실린더의 단면 구조를 보면 바로 이러한 그 실린더의 형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보다 조금 더 시대가 더 뒤로 가게 되면 58나노급 D램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는 유사하지만 하부 전극은 TRN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들어가는 하이K 유전체는 여기 보시면 지르코늄 옥사이드와 가운데 있는 것이 알루미나 Al2O3이고요. 바깥쪽에 다시 지르코늄 옥사이드, 즉 3중층으로 되어 있는 이걸 우리가 GAG 구조라고 해요. 이 재즈 구조를 사용해서 캐패시터를 만들었은 걸 알 수 있고요. 요 상부 전극도 역시 요 빨간색의 모양으로 표시된 바로 TRN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커먼 플레이트에 해당하는 요 플레이트 폴리는 실리콘 저머늄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하이닉스의 54나노급 D램을 보고 계십니다. 자, 여기를 잘랐을 때 지금 단면을 보고 계시는 거고요. 역시 하부 전극은 TRN인 것을 알 수 있고요. 상부 전극도 TRN인 것을 알 수 있고, 그 사이에 들어가는 유전체는 실린더 내벽에도 실린더 외벽에도 존재하고 있고, GAG 요 사이에 보면 지르코늄 옥사이드, 가운데 알루미나, 또 바깥에도 지르코늄 옥사이드 요 3중축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실린더 내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GAG, 재즈 구조를 동일하게 채택하고 있고, 상부 전극이나 하부 전극이 다 타이타늄 나이트라이드인 걸 알 수 있고요. 위에 올라가는 커먼 플레이트는 도핑된 아모포스 실리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저 아래 밑바닥부터 우리가 트랜지스터를 만들기 시작해서 에어갭 비트라인을 지나서 마침내 이 높고 가는 빌딩처럼 우뚝선 캐패시터까지 만들었습니다. 참 멀리까지 왔죠. 나노미터의 단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던 아주 엄격한 하이 에스펙 레이셔 캐패시터의 홀식각과 원자 하나하나를 쌓아 올리는 이 재즈 GAG 유전막, 그리고 이 거대한 기둥들이 쓰러지지 않게 꽉 잡아준 서포터의 눈물겨운 사투, 이 한 장의 그림에 모두 담겨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서포터는 2개를 그려놨지만 실제 3개일 수도 있고요. 제가 공정을 설명할 때는 하나의 서포터만을 설명한 겁니다. 이 D램이라는 가장 중요한 미들 엔드 오브 더 라인 공정을 이제 다 마쳤습니다. 거대한 산을 넘었고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은 아니죠. 이제 이 소중한 D램의 온갖 데이터들을 칩의 바깥쪽으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선을 해줘야 됩니다. 즉 금속 배선, 메탈 인터커넥터의 공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백엔드 오브 더 라인, 마지막 후공정이라고 부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D램 공정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이 배선 공정의 마법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